안녕하세요. 머리만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출판사 말글터 이기조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나름 온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도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따뜻한 언어가 너무 뜨거우면 상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시원한 언어가 너무 차가우면 상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각자의 언어 온도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생각이 많고 정리가 안 될 때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는 이 책의 3가지 주제 중에 스스로의 온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이야기를 뽑아 들려드리려 합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축적축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 있었다. 67살짜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글, 지지 않는 꽃. 무지개 다리. 옆집 부부가 슬피 운다. 듣자 하니 강아지가 하늘로 떠나서 화장하고 오는 길이라고 한다. 몽골에선 개가 죽으면 꼬리를 자르고 땅에 묻는다.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라는 거다. 다만 강아지로선 사람으로 환생하는 게 복일까 재앙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이 삶을 마감하면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한다. 무지개는 용비 어천가 등에서 무지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물의 옛말인 물과 문을 뜻하는 지개가 합쳐진 단어다. 말 그대로 물로 만들어진 문이다. 설화나 동화에서 무지개를 천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늘에 걸린 둥근 모양의 활이라는 뜻인데 대개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가교를 상징한다. 무지개에 얽힌 작자 미상의 짧은 길을 각색하여 소개해본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지개 다리로 불리는 아치형 다리가 있다. 삶을 마감한 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곳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 늙은 개는 젊어지고 아픈 개는 건강을 되찾는다. 하지만 천국에 입주한 녀석들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소중한 사람을 이승에 남겨둔 채 이곳에 먼저 와버렸다는 것.
그렇게 그리움만 쌓여가던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동작을 멈추고 반대편을 응시한다. 코를 벌렁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알아차린다. 녀석은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무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날아갈 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개가 향하는 곳에 누군가 서 있다. 바로 당신이다. 마침내 당신과 개는 재회한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의 얼굴을 핫는다.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개의 눈을 들여다본다. 오롯이 당신만을 신뢰하는 눈동자. 어느새 당신과 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당신이 개를 얼싸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며 말한다. 오랫동안 네 눈동자를 보지 못했지만 난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이제 2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꾸나. 세 번째, 행, 살아있다는 증거. 당신의 추억을 찾아드린 날. 전에 손수건 놓고 가셨죠? 챙겨놨어요. 언젠가 잃어버릴 줄 알았던 손수건을 미용실에서 우연히 되찾았다. 추억이 깃든 손수건을 건네받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꺼낸 코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피식 웃으며 미용실을 나섰다. 살다 보면 어떤 기억이나 물건을 다시 움켜쥐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희열이 새로운 것을 손에 넣을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은 허전함이라는 묘한 상응에 연고를 바른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뒤 생긴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오래전 기억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에 단짝친구 한 명을 안고 살았다. 종종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더 늙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친구분을 찾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회사에 월차를 내기 위해 어머니 중학교 동창을 찾아드릴 건데요. 말하자 상사는 어디 아파요?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날 난 정말이지 얼굴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겨우 월차를 내고 일산에서 대전으로 향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친구분의 주소를 문의했더니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그랬던 것 같다. 결국 이전 주소와 출신 학교에 의지해 아파트 관리실을 전전했다. 허탕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꼬박 7시간의 사투 끝에 최종 주소를 손에 얻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설레세요? 친구분 만나면 이름 부르실 거죠? 어머니는 구차한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살포시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밖으로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는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변에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해 있었다. 어머니가 스위치를 눌러 자동차 창문을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석양빛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심스레 흩날렸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환하게 꽃이 피어난 듯 했다. 잠시 뒤 충남 예산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 도착했다.
체베코의 노래에 나오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었다. 주차를 하려는 찰나 찻집 입구에 중년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도트 무늬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랑대는 봄바람에 약간 큰 스카프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자동차 시동을 끄기도 전에 어머니가 느닷없이 외쳤다. 영희야! 친구의 이름, 첫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 입을 여는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두 여인은 흙먼지가 날리도록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자리를 옮겨 식사하는 동안에는 기억 저편에 있던 옛 시절이 떠올랐는지 어머니와 친구분은 내내 눈물을 훔쳤다. 2시간 넘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보이며 지난 세월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했고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읽으며 그가 겪었을 희로애락을 헤아리는 듯 했다. 옆집 살던 그의 이름이 뭐더라? 양조장집 아들. 걔가 너랑 나랑 번갈아 따라다녔잖니? 우린 새로운 걸 손에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부여잡기 위해 애쓸 때보다 한때 곁에 머문 것, 제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것을 되찾았을 때 우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오랜 기간 삶의 풍요를 만끽한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한다. 며칠 뒤 그날의 기억을 불러내 내가 목격한 장면 하나하나를 찬찬히 음미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난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 수줍어하는 10대 소녀 2명을 보았던 것 같다.